요즘 딥페이크, AI 정말 정신없죠.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디지털 세상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. 우선 탈진실이라는 문제, 이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볼 거고요.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인데 소설 속 주인공처럼 허구가 어떻게 진짜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.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의미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. 이걸 통해 왜 사실이 여전히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우리 일상,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팁까지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탈진실 문제입니다. 현실과 허구가 막 뒤섞이면서 생기는 혼란. 이거 요즘 우리 매일 느끼는 거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딥페이크 영상,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. 이런 시대에 과연 뭐가 진짜일까요? 이 질문 정말 중요하죠.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것들을 고지곳대로 믿기 힘들어졌고 진짜 정보랑 그럴싸한 가짜를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.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계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. 예전에는 온라인은 온라인, 현실은 현실 딱 구분이 됐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 선이 무너지면서 뭐랄까 계속해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이런 혼란은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. 진짜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딥페이크 영상, 나랑 대화해주는 AI 친구, 또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가상현실까지.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돈, 감정까지 쓰게 만드는 또 다른 현실이 되어버렸죠. 자, 그럼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?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요. 철학과 문학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 가짜 같은 진짜, 즉 허구가 어떻게 실제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미셸 우엘베크의 지도와 영토라는 소설이 있어요. 여기에 보면 제드 마르탱이라는 예술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. 이 사람은 당연히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.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가상의 인물이 활동하는 무대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현실의 도시, 파리라는 거죠. 자,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생겨요. 보세요. 제드 마르탱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. 이 말, 맞는 말이죠? 참입니다. 그리고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다. 이 말도 당연히 참이죠.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? 한 명은 세상에 없는 허구의 인물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존재하는 도시인데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 참인 사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진짜 존재하는 도시를 같은 이야기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어떻게 실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이다,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풀고 싶어 했던 문제예요.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지금 우리가 겪는 디지털 시대의 혼란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. 자, 그럼 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 열쇠를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.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. 바로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제시한 의미장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. 의미장이 뭐냐면요. 쉽게 말해 어떤 것이 존재하고 의미를 갖게 되는 특정한 판 또는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장에서는 축구 규칙이 적용되고 농구 경기장에서는 농구 규칙이 적용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의 존재 방식은 그것이 놓여있는 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. 이 세상 모든 것을 담는 단 하나의 거대한 판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문학이라는 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기서는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레첸이라는 인물이 아주 명백하게 존재하죠. 소설 안에서는요. 법이라는 판도 마찬가지예요. 독일 연방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건 독일 기본법이라는 법률 체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고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인 거죠. 이번엔 물리학이라는 판으로 가볼까요? 페르미온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.
이건 과학이라는 판 안에서는 분명히 실제하는 것들이에요. 하지만 이 페르미온이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설 속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죠. 각자 노는 물이 다른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. 모든 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장소에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소설 속 주인공 그레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없다고 해서 가짜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단지 우리와는 다른, 즉 문학이라는 다른 의미장에 다른 판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. 자, 이제 이 의미장이라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볼까요? 특히 이게 우리 사회나 정치 같은 현실 문제에 적용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. 만약에 진실이란 건 없고 모든 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객관적인 사실은 사라지고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이기는 힘의 논리만 남게 되겠죠?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바탕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주장해요. 우리 사회가 정말로 발전하려면 이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요.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걸 총정리해서 맨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. 이 의미장이라는 개념, 이걸 과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아주 유용한 생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SNS 프로필이나 게임 속 아바타 같은 거 있잖아요? 그게 그냥 가짜 나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에요. 가브리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디지털 아바타는 허구가 아닙니다. 여러분의 데이터, 온라인에서의 행동, 그리고 욕망 같은 것들이 모여서 인터넷이라는 의미장 안에서 실제하는 여러분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 디지털 세상이 가짜라서가 아니에요.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판들을 헷갈리는 데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는 판에서의 규칙과 현실 세계의 규칙이 다르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. 온라인 세상에서의 일이 현실에 내 삶과 똑같다고 착각할 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아주 간단한 3단계 생각 도구를 드릴게요. 첫째, 지금 내가 어떤 판 위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. 여기가 소설 속인가? SNS인가? 아니면 법정인가? 하고요. 둘째, 그 판의 규칙을 파악하는 거예요. 이 판에서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통용되는 규칙인지를 아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절대로 이 판들을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. 예를 들어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현실에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. 또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싸웠다고 해서 현실의 관계까지 망쳐버릴 필요는 없고요. 이렇게 한쪽 판의 규칙이 다른 판에서도 무조건 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, 이게 핵심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. 나는 지금 어떤 의미장들 속에서, 어떤 판들 위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?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매일같이 넘나드는 이 다양한 현실의 규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, 바로 그것이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